안녕하세요, 임준입니다. 자, 오늘은요 토픽2 한 번에 통과하기 실전 모의고사 3회 읽기 부분입니다. 자, 오늘 마지막 시간입니다. 여러분 힘내서 공부합시다. 자, 1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영화도 보고 쇼핑도 하다. 여기에 하다가 이렇게 들어갈 텐데요. 영화도 봐요, 쇼핑도 하다. 명동에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요, 여기는 첫 번째 목적이 들어가고요. 여기는 두 번째 목적이 들어가네요. 이렇게 목적이 두 가지가 들어갈 때 뭐뭐 할 겸, 뭐뭐 을 겸이라는 문법을 쓸 수 있겠죠. 여기에 해서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데 여기에 해서가 있네요. 그래서 더 쉽게 찾을 수 있겠네요. 사회가 변해감에 따라 사람들의 생활도 많이 달라가지고 있다라고 했는데, 변해감에 따라 가장 비슷한 건 뭐예요? 변해가면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또는 변해갈수록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요. 여기서 가장 어울리는 말은요, 변해가면서가 되겠습니다. 자, 무엇에 대한 글입니까? 자, 과일을 마신다. 여기까지만 봐도 우리는 알 수 있겠죠. 과일을 마시다. 어떤 느낌입니까? 과일 주스 생각나잖아요. 아침마다 신선함 가득 한 잔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주스 한 잔, 주스를 마신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자, 인주시 자전거 대여소 이용 안내입니다. 자, 여기를 보면요, 1인용 자전거와 2인용 자전거가 있는데 가격이 조금씩 달라지네요. 당연히 달라져야 되겠죠. 그 다음에 신분증을 맡겨야 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요, 자전거를 빌리기 위해서는 신분증이 필요하다. 오, 맞네요. 일요일은 자전거를 오후 4시까지만 빌릴 수 있다. 이것은 토요일이고요. 일요일은 어때요? 쉬다 라는 뜻입니다. 아니죠. 1인용 자전거와 2인용 자전거의 대여료는 동일하다 자꾸 나오네요. 동일하다 무슨 뜻입니까? 같다 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같습니까? 아니요. 다르네요. 자, 그래서 아니고요. 자세한 이용 방법은 인주시 홈페이지에서 물어볼 수 있다. 아니요. 이렇게 전화로 물어본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1번이 답이 되겠네요. 자, 서울시 인구 현황을 보면요, 여기서는 이렇게 늘어나다가 줄어들고 있고 65세 이상 인구의 비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인구 비율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네요. 노인 인구의 비율은 계속 높아지고 있습니까? 여기 높아지고 있어요? 네, 아주 조금이지만 높아지고 있죠. 맞네요. 현재 서울시 인구 10명 가운데 2명은 노인이다. 10명 가운데 2명은 노인입니까? 아니요. 10%예요. 10.8%. 그러니까 10명 가운데 1명이 노인인 거죠. 전체 인구는 증가했지만 노인의 수는 감소하고 있다? 아니요. 전체 인구가 증가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노인의 수가 감소하지 않았습니다. 자, 이걸 다 계산해 봐야 되겠지만 전체적으로 감소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서울시 노인 인구는 작년에 비해 약 2배 정도 증가했다. 2배 정도 증가했습니까? 거의 비슷한 것 같은데요. 이거 두 개를 곱해야 되니까 그렇게 많이 증가하지는 않았죠. 그래서요, 1번이 답이 되겠네요. 자, 국내 한 기업에서 비닐봉지 대신 친환경 종이봉투를 무료로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하여 환경보호부 장관은 우리 생활을 편리하게 해주는 비닐봉지 한 개를 생산하는 데는 1초밖에 안 걸리지만 버려진 비닐봉지가 완전히 사라지는 데는 400년이 넘는 시간이 필요하다며, 앞으로 우리 모두가 함께 노력할 때 지구가 더 건강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비닐봉지를 생산하다, 만들어낸 데는 1초예요. 그런데요, 비닐봉지가 사라지는 것은 400년이 넘게 걸립니다.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아주 나쁜 거죠. 자, 쓰레기를 버렸는데 이 쓰레기가 완전히 없어지는데 400년이 걸립니다. 너무 안 좋죠. 자, 400년이 걸린다부터 볼까요? 종이봉투에서 비닐봉지로 바뀌는데 400년이 걸려요? 아니요. 비닐봉지가 사라지는데 드는 시간이 400년인 거죠. 장바구니를 들고 다니면 건강에 도움이 된다라고 있습니까? 자, 여기는 장바구니 이야기가 없습니다. 몰라요. 비닐봉지 사용을 줄이면 환경이 좋아질 수 있다. 맞습니까? 네. 비닐봉지를 사용을 줄이면 환경이 좋아지는 거 맞죠? 편의를 위해서, 편리하기 위해서 생산이 쉬운 비닐봉지를 사용해야 한다? 아닙니다. 그래서 2번이 답이 되겠네요. 자, 순서에 맞게 배열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접착 메모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어떤 회사에서 강력한 접착제, 그러니까 붙일 때 사용하는 거, 안 떨어지는 이런 붙일 때 사용하는 접착제를 만들려고 했습니다. 그런데요, 이 접착제를 딱 사용했는데 툭, 딱, 툭 이렇게 툭툭 떨어집니다. 강력한 접착제가 아니라 아주 약한 접착제가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모두 실패했군요 라고 했죠. 그랬어요. 이 실패한 접착제를 가지고 종이에 발라서 붙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떼요. 붙였다 뗐다 붙였다 뗐다. 너무 자유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편리해요. 그래서 이것을 상품으로 내놓습니다. 시장에 내놨더니 사람들이 편리하다고 잘 쓰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실패가 다시 성공으로 갔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이제 문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여기 보면요, 접착 메모지에 대한 이야기고요. 어떤 회사에서 아주 강력한 접착제를 만들기 위해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자, 그런데요, 연구 과정 중 실수로 인해 접착력이 아주 약한 제품이 개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실패했다, 이렇게 좌절을 했는데 사장님은 다른 생각을 가졌죠. 아이디어를 떠올렸습니다. 그래서 만들어진 것이 바로 접착 메모지입니다. 그래서 가라나다 순서가 되겠죠. 4번이 답이 되겠네요. 자, 발표를 잘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조건이 필요하다. 발표자는 정해진 시간 안에 듣는 사람이 어떤 내용인지 알아듣고 이해할 수 있도록 천천히 또박또박 말해야 한다. 이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다? 천천히 또박또박 말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대요. 어떤 것일까요? 여러분들 생각나는 게 있어요? 천천히 또박또박 이야기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 없는 것 같아요. 하지만 여기서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내용을 준비했어도 발표자가 힘없이 작은 목소리로 말하면 듣는 사람도 집중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말해야 됩니까? 힘있게 말해야 됩니다. 자신 있게 말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듣는 사람이 집중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여기 보면 자신감 있는 말투, 자신 있게 말해야 된다. 자, 넣어볼까요? 이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자신감 있는 말투이다. 아무리 좋은 내용을 준비했어도 발표자가 힘없이 작은 목소리로 말한다면 듣는 사람도 집중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렇게 연결하면 자연스럽겠죠. 스마트폰 덕분에 너무나 편리해진 세상을 살 수 있게 되었지만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것이 좋은 영향만 끼치는 것은 아니다. 스마트폰이 미치는 나쁜 영향 중 하나는 바로 건강상의 문제이다. 먼저 스마트폰을 사용하면 눈이 쉽게 피로해져서 시력이 저하될 수 있다.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경우 고개를 숙이고 있는 시간이 길어지기 때문에 목관절에 무리가 올 수 있다고 의사들은 경고한다. 시력이 저하된다, 목관절에 무리가 온다, and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이렇게 and로 연결되는 건 뭐가 있을까요? 또한 이렇게 연결할 수 있겠습니다.
월요병, 여러분 월요병에 대해서 들어봤습니까? 월요병이라는 것은요, 주말에 쉬어요. 그리고 월요일에 출근을 하려고 하는데, 너무 출근하기 싫어요. 너무 힘들어요. 월요일 아침이 가장 무서워요. 이런 것들을, 이런 증상을 월요병이라고 합니다. 자, 읽어봅시다. 월요병이란 일주일의 일정을 시작하는 월요일이 되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 그로 인해 몸 상태가 안 좋아지는 증상을 말한다. 이러한 월요병은 일에 대한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현대의 직장인에게 많이 나타나는데, 이러한 증상을 치료하는 몇 가지 방법이 있다라고 하는 게 자연스럽겠죠. 자, 계속 읽어봅시다. 자, 여기에 치료가 들어가면 적당할지 아닐지. 전문가들은 월요병 증상이 심해지는 이유 중 하나로 주말에 불규칙적인 생활을 꼽는다. 따라서 주말에도 너무 무리하지 않고 평소와 같이 같은 시간에 자는 등 규칙적인 생활을 유지하면 월요일 아침에 느끼는 부담감을 크게 줄일 수 있다고 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그리고 규칙적인 생활을 유지하세요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치료가 됩니까? 치료가 되면 좋겠는데요. 여기에는 치료라는 말이 없습니다. 그리고요, 줄일 수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줄이다, 덜다 라는 의미로요, 완화라는 말을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것이 더 많아지고 심해지는 것을 심화, 강화라고 하고요. 어떤 것이 줄어들고 적어지는 것을요, 완화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증상을 완화할 수 있는 몇 가지 방법, 무리하지 마세요, 규칙적인 생활을 유지하세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자, 윗글의 내용과 같은 것, 맞는 것을 찾아봅시다. 현대의 직장인들은 주말 아침에 부담감을 느낀다? 아니요, 지금 월요병 얘기하고 있어요. 월요일 아침에 부담감을 느끼는 거죠. 일을 하는 것보다 건강을 챙기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까지 말하지는 않았어요. 건강이 안 좋을 때는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다. 이런 말은 얘기하지 않고요. 전문가들이 완화하는 방법을 이야기했다라고 얘기했죠. 주말에도 무리하지 않는 것이 월요병 치료에 도움이 된다. 자, 이 치료와 완화는 비슷한 말로 쓰였습니다. 여기서는 비슷한 말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치료하면 그것이, 그 병이 덜 심해지니까 완화한다, 치료한다, 같은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우리 회사가 한국에 진출하면서 나는 한국에 생긴 지점에서 일을 하게 되었다. 처음 한국에 왔을 때 모든 것이 낯설었는데, 심지어 한국 생활에 적응도 제대로 하지 못한 상태에서 나는 바로 회사에 출근을 하게 되었다. 출근한 지 일주일 정도 지났을 때 감기에 걸렸는지 아침에 일어났는데 몸 상태가 너무 안 좋았다. 회사에 전화를 하고 하루 쉴까 생각하다가 해야 할 일이 너무 많아서 그냥 출근을 하기로 했다. 자, 이 사람은 회사에서요, 한국 작은 회사, 지점이라고 얘기하죠. 지점이 생겨가지고 한국에 와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회사를 옮긴 것은 아니고요. 그 회사에서 지점으로 파견을 보낸 거죠. 근데 어느 날 아침에 너무 피곤해요. 몸도 안 좋아요. 그래서 회사에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라고 생각했는데, 그래도 회사 가야지 하면서 일어나서 회사에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갑자기 뒤에서 뒤에서 누가 들이받았어요. 그래서 사고가 났죠. 사고가 나서 이제 일단 내려가지고 무슨 일이에요? 괜찮아요? 그런데 한국말을 잘 못해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몰랐죠. 그런데 이쪽에서 다른 사람이요, 당신 뭐야? 왜 이렇게 운전을 못해? 막 하는데 한국말을 못해서 어떡하지 하고 있었어요. 그때 어떤 한국 남자가 지나가다가 그것을 보고요, 이 여자를 도와줍니다. 이 외국인 여자를 도와주고요, 이 사고를 잘 처리해 주죠. 그리고 나서 이 두 사람은 어떻게 돼요?
서로 도와줬으니까 이 여자는 이 남자가 도와줬으니까 시간 있으세요? 저녁을 같이 먹읍시다. 너무 고마워요. 그런데 이 남자도 이 여자가 마음에 들어요. 그래서요. 두 사람이 몇 번 만나게 되고 사귀게 되고 그리고 결혼까지 하게 됩니다. 자, 계속 읽어볼게요. 자, 이렇게 출근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아픈 몸으로 운전을 해서 회사에 가고 있는데 갑자기 쿵 하는 소리가 들리면서 충격이 느껴졌다. 뒤에서 오던 차가 내 차를 들이받은 것이다. 분명히 그 사람이 잘못한 것인데 그 사람은 내 실수라면서 화를 냈다. 그때만 해도 한국어를 잘 못했던 나는 진땀만 흘리고 있었다. 어떡하지? 어떡하지? 라고 한 거죠. 그때 지나가던 어떤 남자가 나에게 다가왔고 뒷차 운전자에게 상황을 대신 설명해 주었다. 그 남자 덕분에 문제가 잘 해결되었고 그 고마운 남자는 지금 나의 남편이 되었다. 이런 스토리입니다. 자, 그런데요. 진땀만 흘리고 있었다. 어떡하지? 어떡하지? 이런 거 무슨 상황이에요? 당황스럽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당황스러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남자가 어떻게 했어요? 남편이 된 거죠. 자, 이 글의 내용과 같은 것을 골라봅시다. 나는 한국에 유학을 왔다. 아니요, 공부하러 온 거 아니에요. 일하러 왔습니다. 내가 실수를 해서 사고가 났다. 아니요, 그 사람이 실수했습니다. 나를 도와준 남자와 결혼을 했다. 네, 맞습니다. 그 남자는 지금 나의 남편이 되었다라고 했죠. 나는 몸이 아파서 회사에 못 갔다. 몸이 아팠지만 회사에 갔습니다. 몸이 아파도 회사에 갔어요. 그게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아주 좋은 거죠. 몸이 아팠지만 회사에 갔어요. 남편을 만났어요. 자, 결혼할 수 있었죠. 자, 25번을 보도록 합시다. 퍼져가는 역병, 무너지는 금융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이 역병부터 봅시다. 역병이라는 것은요, 전염병이라는 겁니다. 코로나19라든가 사스, 메르스 이런 것들을 다 전염병이라고 하잖아요. 이 전염병을 역병이라고도 얘기합니다. 그래서요, 이 퍼져가는 역병이라는 것은요, 이렇게 넓어지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퍼져가다 확산, 전염병이 확산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무너져요. 이렇게 무너지는데 뭐가 무너집니까? 금융, 은행, 주식 이런 것들이 다 무너지고 있습니다. 은행, 주식, 채권 이런 것들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 경제를 나타내는 거죠. 경제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전염병 확산으로 세계 경제가 침체되고 있다. 안 좋아지고 있다.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가까운 미래에 드론이 택배 서비스에 이용될 것이라고 한다. 드론을 이용한 택배 서비스는 기존 방식보다 훨씬 빠르고 정확하게 배달할 수 있어 많은 사람들이 빨리 드론 택배 시대가 오기를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자, 선생님이 그러나를 체크한 이유가 있어요. 왜냐면 주제 찾기 문제거든요. 주제 찾기 문제에서는 그러나, 하지만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요, 그러나 뒷부분을 잘 살펴봐야 됩니다. 전문가들은 택배 서비스용 드론이 과연 안전한가에 대한 의문을 가지고 있다. 하늘을 나는 드론에 이상이 생겨서 추락하거나 공중에서 드론끼리 충돌할 경우 아주 위험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편리함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안전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앞에는요, 드론 택배 서비스 너무 좋아요, 편리해요,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했는데, 하지만 그러나 뒤에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안전합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안전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것의 주제는 뭐예요? 편리하지만 안전이 더 중요하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서비스의 신속함보다는 안전을 가장 우선적으로 생각해야 한다, 고려해야 한다. 이것이 주제가 되겠죠.
한 여성이 마라톤에 참가한 직후에 다량의 스포츠 음료를 마신 후 뇌장애로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의학계에서는 이 부분에 주목하여 체력을 많이 소모하는 운동을 한 후 수분을 너무 많이 섭취하면 위험하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연구에 따르면 실제로 이러한 이유로 사망한 사람이 7명이나 된다고 한다. 전문가들은 건강에 도움이 되는 것이라도 지나치면 오히려 해가 될 수 있다고 경고한다. 자, 여기 보면 보기를 먼저 살펴보도록 합시다. 또한 무리한 운동은 가급적 삼가고 건강관리에 대한 지식을 먼저 습득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한다라고 있습니다. 자, 전문가들은 경고도 하고요, 조언도 합니다. 그래서요, 이 전문가들이 이렇게 경고하고 그리고 조언도 합니다. 뭐라고요? 무리한 운동은 삼가세요. 그 다음에 지식을 먼저 습득하세요 라고 조언을 한다는 거죠. 리을에 들어가면 적당하겠습니다. 자, 48, 49, 50 이렇게 마지막 지문을 함께 살펴볼 텐데요. 자, 이 커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커피는 굉장히 중요한 상품입니다. 이 상품이라는 것은 이제 상거래를 하는, 사고 팔 때, 무역을 할 때 굉장히 중요한 상품이라는 거죠. 자,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전 세계에서 사고 파는 물건 중에 가장 많이 사고 파는 물건이 뭐겠어요? 오일이죠. 오일, 석유입니다. 석유를 가장 많이 사고 가장 많이 파는데요, 두 번째가 뭐예요? 바로 이 커피입니다. 그래서 커피 판매량, 수출 수입량이 석유 다음으로 많다고 해요. 그러면 이 커피를 생산하는 사람들은 누가 있습니까? 가장 1차적으로 생산하는 사람들은요, 커피 농가죠. 커피 농사를 짓는 집들입니다. 커피 농가는 이렇게 판매량이 많기 때문에 돈을 많이 법니까? 아니요. 아주 가난해요. 아주 가난할 수밖에 없는 게 회사에서 돈을 다 가지고 가고요, 커피 농가에는 아주 조금만 돈을 주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공정거래를 하기로 했습니다. 공정무역을 하기로 했어요. 시민단체에서부터 시작된 이 공정무역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커피를 좀 더 비싸게 사 먹어요. 그리고 이 커피 농가한테 주는 퍼센티지를 좀 더 높이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커피 농가들이 너무너무 가난한 것들, 그런 문제점을 해결하자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요, 착한 커피, 생각이 착하다라고 해서 착한 커피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자, 지금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 세계에서 커피는 하루에 약 25억 잔이 팔린다고 한다. 세계 인구가 70억인 것을 생각해보면 엄청난 양이라고 볼 수 있다. 그도 그럴 것이 커피는 세계 무역 시장에서 석유 다음으로 거래량이 많은 제품이기도 하다. 그런데 정작 커피를 생산하는 농가들은 대부분 아주 가난하게 산다고 한다. 그 이유는 커피를 유통하는 과정에 있다. 한 해에 600억 달러의 규모의 커피가 판매되고 있지만 이 중에서 커피 농가가 가지고 가는 돈은 겨우 0.5%에 불과하다. 커피를 유통시키는 회사들이 서로 더 좋고 값이 싼 제품을 내놓기 위해 커피 원가를 계속 줄이기 때문에 생긴 결과이다. 공정무역 커피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등장한 것이다. 착한 커피라는 별명을 가진 이 제품은 유럽과 미국, 캐나다 등의 시민단체가 커피를 재배하는 생산자들에게 어떤 취지에서 만들어진 거죠. 자, 커피를 재배하는 생산자들이 커피 농가인데요, 이 커피 농가는 가난한 거죠. 왜 가난합니까? 열심히 일했지만 그만한 가치, 대가를 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자, 여기에 들어갈 말은 그 내용과 관련이 있겠죠. 공정무역 커피는
다른 제품에 비해 가격이 비싼 편이지만 판매액 중 6%가 커피 농가로 돌아간다. 6%라고 하면 여전히 적어 보이지만 생산자의 입장에서는 일반 커피보다 무려 12배, 봐봐요. 0.5%와 6%, 12배잖아요. 12배의 수익을 얻게 되는 것이다. 게다가 처음에는 소비자들이 비싼 가격에 약간의 거부감을 드러냈지만 공정무역 커피의 개념이 홍보됨에 따라 점차 판매량이 늘고 있다고 한다. 점점 늘어나고 있네요. 자, 문제를 봅시다. 윗글을 쓴 목적으로 가장 알맞은 것은 무엇입니까? 자, 여기 보면요. 공정무역 커피는 어떤 것입니까?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죠. 다른 것도 뭐 조금씩은 있습니다. 유통체제의 문제점도 있고 무역거래에 대한 얘기도 있고 커피 농가의 어려운 삶을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요.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공정무역 커피란 무엇입니까? 어디에서 시작됐습니까? 왜 시작됐습니까? 그래서 4번이 답이 되겠죠. 자, 괄호 안에 들어갈 말은 무엇입니까? 그래서 노동에 대한 대가, 가치를 지불하자라는 거죠. 그래서 합당한 대가를 지불하자는 취지에서 만들어졌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 봅시다. 커피를 재배하는 생산자들에게 합당한, 맞는, 리즈너블한 그런 대가를 지불하자라는 것으로 그런 목적으로 취지로 만들어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합당한 대가를 지불하자는 취지라는 것은 뭐예요? 목적,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윗글의 내용과 같은 것, 맞는 것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커피 농가의 수익은 한 해 600억 달러에 달한다. 600억 달러에 달하는 게 아니라요. 600억 달러에 0.5%라는 거죠. 아니죠. 착한 커피는 공정무역 커피와 경쟁 관계에 있다? 아니요. 닉네임입니다. 닉네임이죠. 착한 커피라고도 하고 공정무역 커피라고도 합니다. 경쟁 관계가 아니라 다른 이름이죠. 똑같은 것입니다. 공정무역 커피는 일반 커피에 비해 저렴한 편이다. 이 저렴하다라는 것은 싸다인데요. 아니요. 반대입니다. 비싼 편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아니요. 공정무역 커피 사업은 시민단체들에 의해 시작됐습니까? 네. 미국, 캐나다, 유럽의 시민단체들에 의해서 시작되었습니다. 자, 다시 한번 확인해 볼게요. 시민단체, 유럽과 미국, 캐나다 등의 시민단체가 커피를 재배하는 생산자들에게 합당한 노동의 대가를 지불하자는 취지에서 만들어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정답은요. 4번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읽기 문제가 모두 끝났습니다. 그리고요. 우리 모의고사 3회 문제까지 다 끝났고요. 이 책의 모든 강의가 다 끝났습니다. 여러분 공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여러분들 한 번만 보지 말고 반복해서 보면서 그리고 여러분들이 직접 풀어보면서 꼭 더 연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꼭 6급까지 합격하시길 간절한 마음으로 응원하겠고요. 여러분들 저는 또 다른 컨텐츠를 가지고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때까지 여러분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